안녕하세요. 복덕맘입니다.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요즘은 오전부터 굉장히 기온이 높아져서 낮에 한낮에는 굉장히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연휴가 연속으로 또 있어서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에 또 여행을 가시기에 정말 좋은 또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항상 이 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을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다들 이제 갭 투자라는 의미는 이제 아시죠? 근데 저희 이제 공인중개사가 뭐 실수요자분들을 상담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투자 손님도 많을 때가 있어요. 기존에 3, 4년 전에 이렇게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뭐 3천, 5천, 1억에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속해 있는 용인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제가 있는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조금 높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에 대한 갭을 이용해서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 사이에 투자 수익도 많이 이제 누리셨고, 그렇게 또 그런 수익들을 다시 창출을 하셔서 다른 곳에 재투자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또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락기가 조금 1년 넘게 지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격도 조금 내려간 상태인데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약간 조금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조금 갭 투자 문의가 뭐 이게 확실하게 계약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예전처럼 내가 갭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투자 가능한지요, 이 지역에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어서 제가 오늘 상담은 갭 투자,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갭 투자 상담을 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하고 고려를 해야 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일단 고객분들의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뭐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1억 안쪽에 그런 갭이 나는 곳은 많지는 않아요. 뭐 매매가가 많이 떨어진 데는 또 그럴 수 있겠지만 전세가도 동시에 떨어졌기 때문에 1억 이하의 투자처는 좀 찾기는 어려운데, 지금 그래서 대부분 손님들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의 그런 자금으로 어디 투자할 수 있는지, 아파트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여쭤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에 있어서 제가 상담하는 고객분들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역세권의 아파트를 좋아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대단지의 브랜드 아파트만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향후에 투자뿐만 아니고 입주 예정인 분들은 학군도 함께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내의 학군이 어떤지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투자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이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그래서 현재는 뭐 공사가 진행 중인 주변이나 아니면은 뭐 또 불편함이 많은 이런 이제 상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함이 많은 곳이지만 이제 앞으로 개발 예정지에 속해 있어서 향후 가격이 상승이 어느 정도 될지가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 실수요 만족도가 조금 적기 때문에 전세가는 조금 낮은 편이죠. 그래서 갭이 좀 차이는 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향후 오를 여지가 많은 곳에 투자를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고객님들의 이렇게 가치가, 아파트를 보는, 그리고 투자를 바라보는 가치가 무엇인지 여쭤보시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제 접근 방식인데, 향후에 요거를 매매를 하고 나서 전세를 맞추는 조건으로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전세를 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전세를 맞출 예정인 것도 있고,
그럴 때는 굉장히 좀 전세 시세를 보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갭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뭐 전세가는 현재 시세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얘기를 손님께 말씀을 드렸다가 향후 되게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이 단지에는 전세가 한 개밖에 없었어요. 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전세를 맞추려던 그런 상황에, 그런 타이밍에 2개, 3개, 4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세 물건들 중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제 물건이 가장 좋았던 거였는데 지금은 그 안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 가격을, 전세가를 낮춰서 경쟁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수리 조건을 추가로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해서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님께 전세 시세는 저는 보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안 그러면 나중에 자금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손님은 딱 갭만 생각하고 취득세랑 뭐 기타 그냥 비용들, 중개보수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딱 들어왔는데, 이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생겨서 내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자금을 어떻게 만들 수가 없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전세가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잘 안 나가는 시기에는 전세가를 낮춰야 될 수도 있고,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손님께서, 매수자분께서 이 매매의 잔금을, 전세를 맞추지 못한 상황에서는 본인이 매매 잔금을 치러야 될 수도 있다라고까지도 저는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굉장히 또 겁도 많고 보수적인 이제 인간형이라서 이렇게 손님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결정해서 매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면 저는 그 이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전세를 맞춰드리고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그 전에 이제 굉장히 그 갭을 적게 손님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중개를 했다가는 제가 굉장히 나중에 피곤해지거든요. 우리 손님도 마찬가지고요. 처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격의 룸은 두는 편이 굉장히 저는 현명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 손님들께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갭의 차이를 굉장히 적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좋은 팁은, 주인분이 전세를 사시겠다고 말씀하신 이런 주인 전세, 주전세, 뭐 이렇게 용어를 표현하죠. 이런 집들을 위주로 먼저 물건을 찾아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살던 주인분이 매도인인데 이렇게 매매를 하시고 본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대계약을 하고 계시는 조건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수리를 해드릴 필요도 없고, 본인이 사셨던 집이니까 수리를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전세가도 사실은 조금 높은 금액으로 시중에 이제 현 시세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전세 가격을 책정을 해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갭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갭이 적으신 분들은 그런 물건을 조금 찾아서 체크를 하고 물건 안내를 해드리는 게 조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제 갭 투자 손님들은 저희 지역만 보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경기도권이면 경기도에 이제 좋은 곳들은 다 이제 갭 투자 금액이 작은 데를 다 서칭을 해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저희 부동산에 연락을 주셨던 것은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많은 것을 정보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물건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으면 굉장히 실망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내 지역에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 있는 물건들과, 그리고 경향, 그리고 개발 현황, 그 다음에 학군, 그 다음에 거주 수요층이 대체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손님들에게 설명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똑똑하셔서 한두 마디 이렇게 상담을 해봤는데, 이 주변에 뭐 현황도 잘 모르고, 뭐 이제 손님이 아는 부분보다 중개사가 덜 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금방 마음이 돌아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내 지역에 속해 있는
개발 현황.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뭐 어떤 개발이 있을 예정인지,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이루어질 건지, 어디 도로가 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학군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속해 있는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굉장히 좋아서 많이들 이제 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투자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손님들을 겨냥을 해서 제가 잘 계약을 하려면 뭐 그런 부분들은 학교, 학원, 그 다음에 그런 분위기, 면학 분위기 이런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손님께 잘 상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5가지를 조금 갭투자 손님 상담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 외에도 많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손님들의 투자 규모,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잘 살피셔서 그것에 맞는 물건을 잘 선별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의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좋아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서 좋은 물건을 안내를 한다면 일단은 갭투자 손님도 저에게 큰 고객이 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물건 1개를 저와 계약을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저를 믿고 그 다음 계약 2번째, 3번째를 연속으로 또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뿐만 아니고 이렇게 투자 손님들도 잘 제가 선별해 가면서 안내를 해드린다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실무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서 추려본 다음에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짧은 제 갭투자 상담할 때의 영상 정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제가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복덕맘은 이제 물러갑니다. 항상 영상을 보시고 구독하고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